조인트 카드를 사실 예전에는 좀 별로 관심이 없는 식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어떤 아무튼 조금 다른 사건이 있으면서 이벤트 있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조인트 카드를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이고 효과도 너무너무 독특히 보는데 요 안에 있는 사실 성분들이 좀 헷갈렸었는데 요번에 좀 준비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더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고 그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네, 관절 건강과 조인트 가드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관절이란 어떤 건지, 그리고 관절염의 종류, 원인과 증상, 진단, 치료, 생활습관 관리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암 다음으로 걱정하는 질병이 지금 관절염이라고 해요. 걱정은 1위는 암이고, 그 다음 순위가 관절염인 만큼, 그만큼 많은 속도로 지금 관절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질병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 60%가 관절염을 앓고 있고, 어르신 3명 중에 2명은 관절염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관절염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엄청난 통증을 수반하는 데다가 심하면 보행에까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통증이 밤 시간에 이렇게 심해지기 때문에 불면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절염이 지금 암하면 우리가 치명적이라서 또 혹시나 또 생명이 또 이렇게 위협적일 수 있으니까 무서워하는데 관절염은 이렇게 2위로 떠오르는 이유가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보편성 때문에도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통증도 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통계로 한번 살펴보면 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렇게 40대 이후부터 그래프들이 높게 치솟고 있잖아요. 그렇게 치솟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50대 이후부터는 좀 급격하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갑니다. 이 그래프 색깔 중에서 보면 남자도 있고 여성분도 있는데 주황 색깔이 여자 환자분들을 이렇게 뜻하는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50대 이후부터는 여자 환자분들이 두세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 이렇게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갱년기를 맞이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갱년기가 되면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니까 뼈가 약해지면서 여성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에 걸릴 이렇게 비율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남성분들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성분들은 좀 더 관리를 하고 이렇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 관절염이 중장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 그래프를 보면 20대, 30대도 퇴행성 관절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때 2024, 이때 22년, 23년도 이때 시즌인데 같은 기간에 50대, 60대가 25%가 증가했는데 10년에 비해서 이 30대가 22%, 50대, 60대가 증가한 비율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만큼 증가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 중장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20대부터 이제 80대, 90대, 100대까지 너무너무 많은 나이대에 거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절이 뭔지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이란 뼈와 뼈 사이가 서로 맞닿아 연결되어 있는 부위를 말하며 우리 몸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우리 신체에서 약 200여 개의 관절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관절은 뼈와 뼈 사이가 부드럽게 움직일수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 또 관절은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에는 크게 근육, 힘줄, 인대, 활막, 관절 주머니, 연골 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근육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관절을 지탱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해주고 힘줄은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거. 제가 사실 이 힘줄이 인대가 조금 헷갈렸었거든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섬유 조직이고 힘줄은 좀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조직이면서 우리가 아킬레스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힘줄은 좀 더 딱딱하게 굳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활막은 활액을 분비하여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고 관절 주머니는 윤활막을 둘러싼 주머니를 말하며 마찰을 감소시켜줍니다.
연골은 여기 하얀색 요 왼쪽 그림에 보면 여기 뼈가 있으면 뼈 끝부분에 있는 요 뼈의 끝에 존재하면서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마찰을 감소시켜 줍니다. 요런 용어들이 이렇게 관절에 있어서 좀 더 알아두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좀 정리를 해봤고, 요 관절에 있어서 좀 우리가 그래도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 기억해 주면 좋을 부분이 왼쪽에 있는데, 요게 노르스름한 게 뼈거든요. 위에 뼈랑 밑에 뼈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요 끝에 있는 부분이 연골이에요. 끝쪽에 있는 부분이 연골.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 요 관절에는 연골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기억해 주면 좋을 게,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빨간색 이렇게 띠를 이렇게 연골 주변을 이렇게 띠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 안에 윤활액, 활액이라고 하는 액이 들어가 있는데, 뼈와 뼈가 마찰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연골이랑 윤활액 정도는 좀 더 우리가 딱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관절의 종류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섬유관절, 연골관절, 윤활관절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거 세 번째 거 요 밑에 그림 중에서 윤활관절, 요거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절의 형태거든요. 요거는 두 뼈와 뼈 사이가 관절 연골로 덮여 있고, 이 관절 연골 사이는 조금 전 앞에서 본 것처럼 윤활액이 채워져 있어요. 윤활액이 채워져 있고, 그래서 요게 활막성 관절이라고도 불리고 자유롭게 움직임이 가능하게 하며 각 골단이 뼈와 뼈가 마주보는 형태로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팔꿈치뼈, 무릎 관절, 고관절, 어깨 관절이 윤활 관절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섬유 관절 보면 여기 밑에 첫 번째 그림, 우리 머리 모양이거든요. 요 맞닿은 뼈들이 섬유성 결합 조직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대부분 움직임이 없는 부동관절, 두개골이라든지 치아, 갈비뼈 등이 요 섬유 관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골 관절은 두 뼈 사이가 연골로 결합되어서 좁은 범위의 가동 범위를 가진 반가동 관절이라고도 하는데, 척추가 이쪽에 해당한다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우리 오늘 골 관절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관절의 병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관절염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골관절염이 가장 흔한 형태인데, 골관절염 이름이 조금 낯설죠. 요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 같은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관절염이라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불리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부상이나 노화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 골관절염은 완치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완치가 될 수 없는데, 다만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관절의 기동성을 유지하고 관절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되어주고 있고요. 약물요법이나 운동, 온요법, 냉요법 등 다양하게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 운동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이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수술에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점이.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그림에 뭐 아이고 무릎아 이렇게 하면서 관절염이 있으면 갑자기 통증이 막 생기기도 하고, 요런 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고, 요게 관절염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기도 하고, 오늘은 그래서 요 퇴행성 관절염을 주 내용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두 엑스레이 사진이 있는데 보면, 왼쪽 그림은 정상 무릎 관절이에요. 예쁘게 생겼죠. 뼈와 뼈가 맞닿아 있고 중간에 하얀색 부분에 있는 윤활액, 아까 기억해 주시라고. 요 뼈 끝부분은 연골이고 요 중간에는 윤활액이 들어있는데, 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뼈와 뼈 사이가 중간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요건 아주 건강한 상태. 그런데 이제 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윤활액도 없어지고 연골도 닳고 하면서 이렇게 뼈가 맞닿게 되거든요. 맞닿게 되면 이제 통증도 생기고 이제 아프고, 그런 증상들이 이렇게 통증이 생기면서 아프게 되고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 요거 관절염의 무릎이라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절염이 어떤 게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의 종류에는 우리가 아까 골관절염, 조금 전에 말했던 퇴행성 관절염, 요게 첫 번째로 있고요. 요거는 연골이 닳아서 점진적으로 닳아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주로 노화로 발생을 하지,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닳고 하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반복적인 사용이라든지 외상, 비만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나 고관절, 손가락 등에서도 조금 흔하게 발생을 하고, 통증, 뻣뻣함, 부종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이거든요. 자가 면역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뒷장에서 다시 요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면역 체계가 자신의 관절을 공격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관절염입니다. 주로 손이나 발, 손목 등에서 여러 관절에서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통증이나 뻣뻣함, 부종 외에도 전신 피로감, 발열 등의 증상까지도 동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해 등의 관절의 관염이 발생할 생기는 감염성 관절염이 있고 관절 골절이나 인대 손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상성 관절염이 있고 그리고 혈액 내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서 요산 결정이 관절에 쌓여서 염증을 유발하는 통풍성 관절염도 있고 척추와 엉덩이 관절에 생기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관절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살짝 살펴볼 건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정상적인 관절. 요 그림에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여기 뼈와 뼈 끝부분에 있는 거는 연골이거든요. 요거 연골과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나비 모양으로 있는 건 여기는 관절액 또는 활액이라고 해도 요 액체가 존재합니다. 요게 정상적인 이쁜 뼈의 관절의 형태인데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우리가 노화와 많이 사용해서 생긴 거라 했잖아요. 뼈와 뼈가 이제 연골 부분이 닳아서 생긴 거거든요. 닳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위에 뼈와 밑에 뼈가 이제 맞닿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면서 통증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류마티스 관절염 아까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관절이 공격을 받아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생긴 모양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모양에 가까워요. 맞죠? 연골이 안 닳아 있거든요, 이거는. 왼쪽에 정상적인 모양이라 뼈와 뼈 사이에 화력도 있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요거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 요 중간에 활막도 염증이 생겨가지고 부풀러 올라가지고 또 염증이나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뼈 쪽에도 염증이 생기면서 또 사라지거나 이쪽 부분으로 해서 또 문제가 생겨서 염증을 일으키는 요런 케이스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한 번 더 좀 더 비교해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관절염이 또 통증 시기도 다르고 다른 부분이 또 다른 조금 비교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가장 뻣뻣한가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경우에는 아침에 30분 이상 오랫동안 좀 뻐근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고 퇴행성 관절염은 아팠다가 괜찮아졌다가 조금 반복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절을 사용하며 통증이 완화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움직일수록 이제 좀 편해진대 이게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사용할수록 통증이 증가하고 오후가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안 그래도 달아 있는데 계속 쓰니까 통증이 더 쓸수록 심해지겠죠. 그리고 통증 부위를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라서 어디 생길지 모르는데 그래서 계속 돌면서 생기는 옮겨 다니는 부분이 있고 퇴행성 관절염 우리가 많이 달아 있는 부분, 체중 부하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일정하게 아픈 부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칭성을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아까 앞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대칭적으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 있고 퇴행성 관절염 내가 많이 썼던 부분, 오른손을 많이 쓰거나 오른손가락, 오른팔 내가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조금 이게 또 끝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게 그쪽으로 해서 아픔이,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아픈 손가락을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중간 부분, 퇴행성은 알겠죠. 우리가 끝부분이 많이 달려 있고 체중 부하가 많이 되니까 말단 부위가 조금 많이 아픈 그런 차이가 있다고 요걸 한번 조금 차이를 조금 생각해 보고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절염의 원인이 뭐고 증상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다양한데 주로 노화나 과도한 사용, 외상, 비만, 유전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관절을 공격하여 발생한 요 두 개의 차이는 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요게 두 가지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보면 노화,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관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하며 연골에 무리가 가서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직업이나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서 특정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약간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특정 스포츠 운동이나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골프 치는 분들도 많고 또 조금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는 업무로 인해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복도 동작, 과도한 사용 이런 동작으로 인해서도 나이대 상관없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외상으로 인해 관절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비만, 요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예요. 자꾸 체중이 많이 나가면 관절에 이렇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유전적인 영향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나 쪼그려 앉아 있는 등의 자세는 관절에 무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반다리도 별로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자세거든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거나 하면 최대한 그냥 양반다리 말고 다리를 펴려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조금 편해서 이렇게 굽히고 당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자세도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면역체계 이상이나 세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또 이렇게 관절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냐고 하면 우리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증상 중일 수도 있어요. 통증이 제일 심하고요. 관절이 이제 아픔이 나타나 그리고 뻣뻣해지는 거죠. 염증이 생기니까 부드러웠던 아이들이 이게 뻣뻣한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생기니까 부종이나 열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프니까 우리가 또 우리 아프면 그 부분을 좀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들하고도 주변이 수축이 되면서 운동 범위가 감소하게 될 수도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안 쓰고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뚝뚝 뻐그덕뻐그덕 소리가 마찰음악 같은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게 이런 것들이 관절 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보면 요건 엑스레이 검사나 뼈 스캔, MRI, 관절 내시경 등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도 말했듯이 관절염을 연골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으로 완전히 정지시킬 수는 없대요. 아직 완전히 고칠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의 치료 목적은 환자 자신의 질병의 성질을 이해해서 우리가 아프면 우울감에 조금 기분이 다운되잖아요. 아프고 하니까 이렇게 정신적인 안정을 조금 찾아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유지하며 변행을 방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변형이 발생했다면 수술적으로 교정을 하고 기능 회복 치료를 시행해서 관절 손상의 진행을 늦춰주고 통증을 느끼지 않는 관절 범위를 늘려서 일상생활에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약물적인 치료하고 약물적인 치료가 있는데 비약물적인 치료를 먼저 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는 것. 그리고 운동 및 관절에 대한 국소치 너무 아프면 물리치료 같은 걸로 인해서 좀 염증이나 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이렇게 방법이 있고요. 약물 치료를 보면 아직까지 관절염에 대한 치료제는 개발이 되지는 않았지만 진통이나 항염을 가진 약물을 사용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생기니까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통증이 있으니까 그 증상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원인 치료는 없지만 좀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약물 치료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구 약물로는 아세트아미노펜에가 타이레놀 계통 이런 것들은 소염작용 이런 것들은 통증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 소염작용은 없어서 관절 염증이나 부기가 없을 때 그냥 통증만 조금 관리하려고 좀 이게 먹어주면 되는 약물 종류고요.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소염과 진통 효과가 있어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너무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소화기계나 혈액응고 기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급하거나 할 때는 먹지만 너무 장기 복용은 약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 이건 너무 아프고 하니까 스테로이드는 진짜 만병통치약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쓸 수가 있어요. 열날 때도 약 항생제가 안 들면 마지막으로 쓰는 게 스테로이드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항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 증가,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피부 위축, 감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약물 치료가 잠깐 효과는 있지만 장기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수술, 진짜 너무 심해버리고 망가졌을 경우에는 수술도 또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로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있고요. 우리 죽은 의사는 거짓말이 하지 않는다 책에 이런 게 나와 있었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이나 골관절염, 자골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등 모두가 뼈 양 끝단의 관절 부분이 골다공증이 원인이래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우리 말단 부분이 많이 쓰니까 닳아서 생기는 건데 요런 관절염에 이 관절염, 특히 고관절에 병이 걸렸을 때 진통제나 항염제, 우리가 아까 보통 쓴다고 했잖아요. 약물 치료로 진통제나 항염제를 쓰지 않는다면 차라리 환부를 조금은 덜 혹사시키게 된대요.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 클러치를 사용하면 몸무게를 의지해 주기 때문에 환부를 조심조심 아껴서, 그러니까 아껴서 내가 좀 관리하면서 써라. 너무 약물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우리는 관절염에 진통제를 먹으면 우리 진통제를 먹으면 안 아프잖아요. 통증이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춤도 추고 더 많이 걷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런데 이거는 약이 참 잘 들어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통증은 이게 우리가 많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아이 퇴행성 관절염은 닳아버려서 생긴 것인데 진통제를 먹고 통증이 덜해지니까 아픔이 없으니까 더 잘 쓰는 거예요. 그러면 더 과도하게 쓰니까 닳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 효과가 떨어지면 더 통증이 심하게 자주자주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관절 교체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의사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약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약은 진짜 필요할 때 급성기 때는 사용하지만, 진짜 보존적인 요법으로 우리가 약물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보존적인 요법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절염을 어떻게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되는지, 체중 조절이랑 운동, 식이요법, 영양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중 조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체중이 늘게 되면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이 부담을 많이 갖겠죠. 체중이 실리는 관절에 발생하는 고관절염의 예방에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래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너무 살 뺀다고 살 빼는 데만 포커스가 아니라 무절제한 체중 감소는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뼈와 관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균형적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뼈와 관절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쪽 표를 보면 과체중 낼 때 1kg 증가할 때마다 5kg의 관절은 5kg의 부담을 가지게 된대요. 다들 관리 다 잘들 하고 계시죠? 저도 주변에 어르신들 건강 관리를 하다 보면 중부지방으로 살이 많이 찌잖아요. 이 복부나 그쪽으로.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또 운동을 못하니까 잘 걷지를 못하니까 수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속에서는 조금 편하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위에 부분을 살을 빼지 않으면 무릎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 그런데 이 위에 부분에 살이 빠지니까 무릎 통증이 진짜 완화된 결과를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체중 조절이 진짜 퇴행성 관절염에 있어서 진짜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운동요법 및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무리한 동작의 반복이나 좋지 않은 자세는 퇴행성 관절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 너무 과한 운동 말고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서 적당한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시키고 관절 범위를 유지시켜 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아프면 관절 범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관절염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운동은 통증 감소 효과가 있거든요. 있는데 근력을 강화하고 관절의 운동성과 유연성을 유지해서 방직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은 좋은 점이 많죠. 체중 감소에도 효과가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숙면, 우리가 또 통증하고 이렇게 염증이 있으면 밤에 잠자기도 아까 힘들어서 불편하다고 그러잖아요. 요런 잠도 좀 편하게 잘 수 있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 종류를 보면 스트레칭이나 댄스 같이 유연성 운동은 관절 범위 회복해서 강직을 막아주고 운동이 준비 단계로 이렇게 활용하기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고요. 무릎 뻗기, 다리 올리기 등의 근력 강화 운동은 근력을 키워서 사고로 인한 관절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걷기나 자전거, 수영, 이런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시켜줘서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이 이렇게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뭐 발꿈치 들어 올리기라든지 등척성 운동, 그리고 다리 들어 올리기, 장단지 근육 신장 운동, 운동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운동들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요법을 보면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셀레늄 같은 항산화제는 연골 손상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항산화 영양소가 많은 함유된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평소에 뼈와 관절에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 비타민 D,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영양소가 풍부한 섭취를 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관절염 환자 뼈에 이게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항산화제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은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있고, 비타민 B군은 부종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신경을 보호해 주어 관절염에 좋다고 합니다. 이제 영양소만 남아 있는데, 어, 영양소, 우리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계속 매년 너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통증의 정도가 여기 앞에 보면 나와 있죠.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유사하다고 합니다. 진짜 저도 사실 제 사담으로 저도 제가 자연분만을 했는데 저는 타이밍을 놓쳐서 무통을 달고 생진통을 다 했었거든요. 진짜 몸이 틀리는 그 고통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관절염이 있으면 그만한 고통과 맞먹는다고 하는 게 진짜 많은 아픔일 것 같고 여성이 70%에 육박하고 남성이 30%, 여성이 갱년기 이후로 너무너무 많은 부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를 남성분도 관리를 하지만 여성분은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거 있습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두 가지 기억해 주면 좋거든요. 밑에 나와 있는 글루코사민과 MSM이 관절 건강에 아주 같이 잘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뼈에서 우리가 연골에서 말씀했지 연골이랑 윤활액을 기억해 주면 좋다 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연골을 볼 건데 요것도 두 가지 형광펜 끄어져 있는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라이칸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면 좋거든요. 그림은 복잡한데 아주 그냥 간단해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 여기 노르스름한 거는 뼈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여기 파란색 부분이 연골이거든요. 뼈의 말단 부분이 연골. 연골을 확대해 보면 이 연골이 파란 색깔이고 이 연골의 구조를 나타낸 거예요. 이 구조를 보면 중간에 있는 거는 연골 세포. 연골 세포가 있고 막대기 핑크색 막대기 모양은 콜라겐이거든요. 그리고 그 콜라겐하고 콜라겐 사이에 있는 이렇게 부채살 모양. 요거는 프로테오글라이칸. 그냥 심플해. 그래서 연골은 연골 세포와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라이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골 세포는 중심에 있고 그 콜라겐 역할은 우리 관절에서 스프링과 같은 탄성 역할을 해줘요. 우리 얼굴에서도 콜라겐이 기둥 역할을 해주죠. 무릎 관절에서도 이 아이가 탱탱하게 기둥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탄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부채살 모양. 옆에 부채살 모양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해서 수분과 결합해서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젤을 형성하는데 체중의 6배에서 8배에 달하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충격 흡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골 구조에서 중요한 거는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라이칸 요 두 개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골에 있어서 관절염에 있어서 글루코사민과 MSM이 두 가지가 중요한 영양소인데 글루코사민 먼저 살펴보면 요 글루코사민은 관절과 연골의 주요 성분이 뮤코다당류, 프로테오글라이칸, 단백질의 생합상에 사용되는 전구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그냥 아까 한 가지 아까 프로테오글라이칸 기억해 주시라 했잖아요. 요 프로테오글라이칸이 충격에 우리 체중의 6배에서 8배 충격을 완충해 준다 했잖아요. 근데 요게 만들어지려면 글루코사민이 있어야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글루코사민이 있으면 프로테오글라이칸을 잘 만들어준다. 완충작용을 잘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세포의 생성을 아까 연골의 중심에 연골세포가 있었죠. 구조에서. 연골세포의 생성을 촉진해주고 연골세포의 파괴를 감소시켜주는 게 또 글루코사민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활액
기억나시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연골과 연골 사이에 윤활액이 있는 거. 요 윤활액을 만들어주는 것도 글루코사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글루코사민 하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프로테오글라이칸, 완충작용을 하는 프로테오글라이칸을 전구물질이라는 거. 그리고 윤활액을 만들어주는 게 글루코사민이라는 거. 요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그래서 글루코사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인 거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이 프록테오글라이칸 완충작용해주는 그 부분이죠. 부채살 모양 아까 핑크 색깔 부채살 모양 요 프로테오글라이칸이 30대 감에 되면 50% 이상으로 감소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글루코사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러한 대사조경을 촉진해서 관절 건강과 연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밑에 조금 희미한데 그림을 보면 오른쪽 거는 구멍이 좀 듬성듬성하게 좀 시커멓게 구멍이 뚫려 있고 왼쪽 끈 보면 조금 좀 탄탄해 보이는 게 있죠. 이게 프로테오 글라이칸이 요건 오른쪽 거는 소실된 것이고 요 왼쪽 거는 조금 채워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게 우리가 체중의 6배에서 8배의 충격을 흡수해 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흐물흐물하면 흡수를 못 하겠죠. 붕붕 꺼져 버리겠죠. 그런데 왼쪽처럼 이렇게 많이 많이 메꿔져 있으면 탄성이 이렇게 충격 흡수를 잘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MSM, 글루코사민과 MSM 두 가지인데 이제 MS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연골인대 연결 조직의 타입 2 콜라겐 형성의 필수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타입 2 콜라겐이 뭐냐 하면 요거는 주로 연골에서 발견되는 콜라겐의 한 형태래요. 연골 아까 그 연골 구조에서 핑크 색깔 막대기 콜라겐 기억나시죠? 그게 타입 2 콜라겐이거든요. 그런데 요게 MSM이 충분하면 요게 잘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MSM 우리가 보충을 해주면 콜라겐이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야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항염증 작용을 해주고 그리고 MSM은 우리 관절의 통증을 줄여줘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관절 기능을 개선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MSM은 항염증과 그리고 관절의 불편감을 개선해 줍니다.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가 MSM도 20, 30대가 되면 우리가 3분의 1 수준으로 푹 꺼진대요. 본래 10대 때 비해서 20대만 돼도 이때부터는 이게 콜라겐이 훅 떨어지는 우리도 얼굴도 노화가 진행이 된다 하잖아요. 콜라겐이 빨리빨리 이렇게 감소가 된대요. 근데 이 MSM은 관절의 지표 개선 및 노화로 인한 관절 통증을 개선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우리 저희 제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사실 제가 조인트 가드에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크게 조금 잘 못 느꼈었는데, 요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다른 것도 조금 비교를 했는데, 다른 거는 타사 제품이라서 저희 이 안에 장표에 넣지는 않았는데, 진짜 이거를 알고 다른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저희가 이렇게 배합이라든지 구성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느낄 수 있으실 거거든요. 다른 데 보면 이 성분 중에서 한 가지가 들어가 있고, MSM에다가 비타민 D가 함유된 게 많고, 또 글루코사민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유트라이드 제품 조인트 가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준비하면서 요 제일 위에 있는 문구 있잖아요. 건강한 관절을 지키는 듀얼 액션과 항산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듀얼 액션. 요게 글루코사민과 MSM의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항산화는 비타민 C, 항산화 효과 요 조합인데 요거 하나만 해도 그냥 문구가 하나하나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 표가 모든 거를 좀 정리해 준 표인데 요거 보고 또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절 건강의 3요소인 윤활작용과 완충, 불편감 감소를 모두 개선시켜주는 영양소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루코사민이 1500mg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식약처에서 기능을 인정하는 그 함량만큼 충분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글루코사민 아까 복습해 볼게요. 기억나시나 우리 아까 전에 프로테오글라이칸 부채살 모양을 만들어주는 원료가 글루코사민이라고 했죠.
그거를 합성으로 관절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윤활액 생성을 증가시켜 관절의 부드럽고 원활한 움직임에 도움을 주는 게 글루코사민입니다. 그게 충분히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MSM이 1500mg가 들어가 있습니다. MSM은 연골 및 인대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 아까 핑크 색깔, 콜라겐을 합성하여 스프링과 같은 탄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통증 및 염증 억제로 관절 건강과 관련된 불편감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게 MSM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하고 풍부한 부원료인 상어 연골 추출물, 히알루론산, 아세로라 농축물, 비타민C, 보스웰리아 추출물, 시트러스 추출물까지 글루코사민, MSM 그리고 항산화제라든지 이게 부원료가 충분히 들어있으면서 진짜 관절에 모든 집중된 영양이 다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 이걸 공부하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들어가면 금액이 진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원료를 한꺼번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이 모든 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금액과 효과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대단하다고 좀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한 이중 기능성 원료, MSM과 글루코사민 100%가 꽉 다 채워져 있어요. 이게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중 기능성 원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글루코사민 100%, 1500mg, MSM 100%, 1500mg가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함량이 충분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글루코사민도 보면 황산염이 있고 염산염이 있는데 저희 거는 글루코사민은 황산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차이를 보면 글루코사민, 황산염, 염산염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해요. 비싸다고 하고 있고 둘 다 염산염도 이렇게 관절에 효과가 있거든요. 요거는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 황산염은 염증 완화 및 통증 개선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산염보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본사에 염산염하고 황산염인데 왜 저희는 황산염이라고 물어보니까 황산염에 대한 연구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황상염으로 대한 사용된 연구 보고서가 더 훨씬 많이 나왔대요. 검증된 데이터가. 그래서 황선염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고 염증 완화라든지 통증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검증된 데이터에 검증된 원료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MSM을 세계적인 원료 기업 B사의 프리미엄 옵티 MSM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저희 말고 다른 데서도 요걸 같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같이 상승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거. 그래서 요 원료는 순수하게 99.9% 그래서 4단계 증류 공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최소화한 프리미엄 옵티 MS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깨끗하고 효과가 좋으면서 안전하고 그런 원료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인체 시험 적용했을 때 관절 통증 감소와 관절의 물리적 기능 개선에 대한 모든 효과를 본 시험 데이터도 있다는 거. 요 옆에 건 작은 거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요거는 옵티 MSM이 미국 FDA 식약처로부터 조금 안전하다고 이렇게 GRAS라는 지위를 받았다고 이렇게 지위를 받은 거는 조금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 있고 이쪽에서 알고 있어요. 우리 옵티 MSM은 4단계 증류 공정을 거쳐서 제조를 했고 99.9% 이상의 고순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3자 시험까지 통과하여 품질을 다 확보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깐깐하고 안전한 원료를 사용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함유로 항산화 작용에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히알루론산, 보스웰리아, 과일 건조 혼합물, 상어 연골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히알루론산 하면 보습 기능이 좋잖아요. 그래서 연골 및 활액의 구성 성분이기도 해서 그런 데 도움을 되는 약간 윤활액 그 부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거 있고 보스웰리아는 항염이나 진통작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 그리고 상어 연골 추출물 이쪽에는 콘드로이친 우리 보통 딴 데 보면 콘드로이친도 따로 그냥 단일 제품으로 많이 하는데 상어 연골 추출물에 콘드로이친이 함유가 되어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연골 보호나 관절 윤활 그리고 항염에 도움이 되는 부원료까지도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방금 공부했던 거를 한 장표로 정리를 해보면 어,
저희 조인트 가드는 글루코사민과 MSM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글루코사민은 황산염으로 1500ml, MSM은 1500ml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표를 어떻게 봐주면 되냐 하면 글루코사민은 아까 프로테오글라이칸 기억나시죠? 여기 프로테인 부채살 모양 그거를 만들어주는 원료가 글루코사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테오글라이칸의 관절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가 우리 이 프로테오글라이칸은 체중의 6배에서 8배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래서 완충 작용에 도움이 되는 거 있고 그리고 글루코사민의 역할 중에 하나가 윤활액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관절 윤활액 생성을 도움을 주어서 윤활 작용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MSM은 1500ml가 들어있어 가지고 요거 MSM 기억나실 핑크색 콜라겐 핑크색 콜라겐의 합성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MSM이라는 거. 그래서 연골 및 인대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 형성의 필수 물질이 물질 콜라겐 타입 2 콜라겐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요거는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어서 불편함을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게 MSM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원료로 비타민C, 히알루론산 등등 시트러스, 보스웰리아까지 모두가 함유가 되어 있는 게 저희 조인트 가드 식품인 거 있고요. 요거는 하루에 2번 1회에 2정, 1일 3회 식사 시 물과 함께 섭취를 하면 되는 거 있고 섭취 대상자는 등산이나 테니스, 골프 등 관절에 무리가 가긴 쉬운 운동을 즐기시는 분 그리고 노화로 인해 관절 건강 염려되는 장년층 그리고 연골 구성 성분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관절 건강을 미리 챙기고 싶은 30대 이상의 성인들 그리고 장시간 서 있는 관절에 무리가 가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모두 이렇게 관절 있는 분들은 20대 이후부터 다 그냥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교육 준비는 여기까지 그치고 사실 제가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제가 어,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했었는데 그때 출산하면서 이렇게 관절이 조금 틀렸었나 봐요. 틀렸었는데 그거를 제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길래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가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다른 치료와 함께 충격이 가해졌는데 그때 또 다시 이게 왜냐면 관절이 틀려 있으면 그쪽으로 조금씩 염증이 생길 거잖아요. 본래 모양에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제 한 8년, 10년 지나니까 이게 아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했었는데 치료도 계속 끝까지 받을 수는 없으니까 생활 속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조인트 가드를 복용하면서 처음에는 별로 잘 모르겠는데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되어가는 어느 순간 제가 통증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대단하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해서 왜냐면 우리는 관절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덜 아프고 오래오래 잘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관절 있는 부분에 우리 조인트 가드와 함께 조금 더 널리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